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내몽고 후룬베이알 여행의 마지막 시간으로 만저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룬호를 구경한 후 만저우리로 향하였는데 만저우리가 가까워지자 언덕이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나무는 없었습니다. 또 가는 도중 풍력 발전기는 많이 보였으나 돌아가는 발전기는 보이지 않더군요. 만저우리에서는 인터넷을 뒤져 사전에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갔는데 운전사가 없었다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도움으로 민박집을 간신히 찾았는데 민박집은 문구점을 겸하고 있는 집으로 1층은 문구점이고 2층은 민박을 하고 있더군요. 민박집에 도착해보니 방 한 칸에 4명이 자는 침대만 있고 샤워장이나 독립된 화장실은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래도 주인장이 마음씨 좋게 생겼으며 한국말이 통해 다행으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저우리는 후룬베이알에 있는 인구 30만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러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곳이죠. 이곳은 본래 몽골인의 게르가 산재한 이름 없는 촌락이었으나 1884년경부터 화베이의 상인들이 몽골 사람들과의 교역을 위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1898년에 러시아가 이곳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동청철도를 건설한 후 1901년에 만저우리라고 불렀다고 하며 그때부터 만저우리는 러시아인의 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하죠. 동청철도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여 만저우리와 수이펀하 그리고 따렌을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저녁 식사 후 만저우리 시내를 구경하는데 시내의 집들이 무척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또 조명도 잘 해서 매우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만저우리에서 볼거리를 체크한 결과 중국 러시아 관문인 국문 이외에 변경무역시장 그리고 타워 광장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택시를 대절하여 러시아 국경인 만저우리 국문으로 갔죠. 국문은 만저우리 서부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으로 최초 국문은 1960년대 말에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가 만나는 지점에 열차를 검사하던 다리였다고 하는데 그 후 다리의 모양이 대문과 같아 국문이라고 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있는 국문은 1989년에 만든 것으로 국문 앞에는 입장료 30위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민박집 주인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안으로 입장을 시켜주지도 않고 또 들어가 봐야 볼 것도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택시기사가 국문이 잘 보이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으로 갔는데 과연 안에 있는 중국 국문과 러시아 국문이 모두 다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몇 장을 찍고 부근에 있는 러시아 물건을 파는 변경무역시장에 들렸죠. 시장에는 모피 제품, 털모자, 보드카 등 러시아 방문객을 겨냥한 상품들을 진열해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인들이 쓰고 다니는 겨울용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만저우리로 돌아오는 길에 타오와 광장에 들려 잠시 구경한 후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오와 광장은 몸속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 그 작은 인형 속에 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테마로 한 광장으로 마트료시카를 중국어로 타오와라 하기 때문에 타오와 광장이라고 하죠. 타오와 광장에는 타오와의 모습을 한 건물과 조각상들이 많이 있더군요. 저녁은 만저우리 시내 변두리에 있는 몽골식 식당에 가서 몽골식 요리로서 양고기 다리 하나를 100위안을 주고 먹었는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무척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기차를 타고 길림성 성도
장춘으로 향함으로써 후룬베이알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번에 걸친 중국 후룬베이알 여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